예, 그러면 시크릿 주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의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는 뭘지 이것부터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는 음식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.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 잡고 계신 겁니까? 이게 사실 이제 KB증권에서 나왔던 이제 보고서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, 네. 그러니까 좀 이제 그 과거 데이터를 보고 한번 음식료 투자해보자는 이제 그런 관점이에요. 뭐냐면 농산물 가격이 사실 뭐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뭐 에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좀 많이 올랐잖아요. 네. 근데 보통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초기 국면에서는 음식료 업종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. 왜냐하면 바로 가격을 못 올려요. 그렇죠. 못 올리는데 원가는 올라가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익에 대한 이제 감소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가들이 좀 부진한 편이고, 사실 그리고 작년도부터 정말 음식료가 너무 강했거든요. 작년에 코로나19 터지고 내식 수요라 그래요.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해 먹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음식료 업체들 뭐 HMR 가정 간편식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, 작년에 좋은 게 올해는 이제 부메랑이 되는 거죠. 반대로 올해는 이제 엽기저효과 나오는 거 아니냐, 이제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좀 나왔는데,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들이 최근에 이제 지수가 다시 3,200 넘어갔을 때도 음식료 업종이 유독 힘을 못 썼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 지수가 다시 조정받는다고 해서 뭐 방어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좀 애매한 포지션이긴 한데, 다만 이제 좀 한번 주목을 해보자는 거죠. 일단 가격도 싸졌고, 그리고 과거에 이제 2011년, 13년, 15년에 그때 이제 농산물 가격이 한 번씩 다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. 예. 근데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, 그 후에 음식료 업종들 다 대세 상승이 한 번씩 쭉쭉쭉 나왔습니다. 뭐냐면 바로 못 올리는데 결국 원가에 다 정가를 시켜버려요. 근데 농산물 가격이라는 건 언젠간 떨어지거든요. 떨어져도 이 그 음식료 가격은 떨어지질 않아요. 올린 상태에 유지가 돼요. 예. 예,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확 벌어지는 거죠, 나중에. 그래서 올해 하반기엔 좀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, 얼마 전에 아마 기사들 보셨겠지만 하이트젤러도 올해 이번 주에 아마 맥주 가격, 전 개인적으로 좀 맥주를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올린대요. 네. 올린다고 하고, CJ 제일제당도 컵밥인가요? 컵밥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엔 더욱더 많은 업체들이 아마 음식료 가격, 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불편한 얘기지만, 일단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음식료 주주분들은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하반기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뭐 하반기에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냐, 그건 또 아니거든요.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고, 다만 이제 변수는 미국의 가뭄하고 라니냐 같은 이제 날씨가 계속 이어질지,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 브라질 같은 데서는 가뭄 때문에 수확이 엄청나게 지금 늦어지고 있고, 미국은 파종을 좀 늦어지고 있대요. 이 가뭄 때문에. 근데 이제 그 라니냐라든가 가뭄은 어느 시점에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데, 이렇게 해소가 돼서 이제 하반기에 음식료 가격, 그러니까 그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으로 또 이 음식료 업체들의 주가가 강하게 랠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원가는 떨어지고 이 가격 인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그런 측면으로 보면 한번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설사 이런 조건이 안 맞다 해도 잃을 건 없어요. 왜냐하면 음식료가 너무 안 갔기 때문에. 맞아요. 그래서 아까도 뭐 철강주도 얘기해 주시고, 뭐 경기민감주, 요즘에 이제 경기민감주 너무 뜨겁잖아요, 사실은. 근데 이쪽도 뭐 영원히 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좀 뒤늦게 저는 동참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안 간 게 뭐가 있을까. 근데 안 간 거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무작정 사자는 게 아니라,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면 한번 미리 좀 선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음식료 업종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음식료 업종 얘기를 해주셨고, 뭐 하이트질로 얘기하시면서 맥주 가격 인상도 얘기해 주셨는데, 맥주 가격 인상 분만큼 관련주로 수익을 본다면 좀 덜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그렇다면 그 종목이 뭐가 있을까? 음식료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종목은 어디가 있습니까? 저는 동원 F&B 좀 보고 있습니다. 의외로 동원 F&B가 시장점 1위인 그런 이제 가공식품도 되게 많고요. 최근에 음식료 업종 이게 주가를 보니까 가장 견조하더라고요. 네. 일단 실적도 좋고, 이 참치 가격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통조림, 참치캔 이제 원가가 좀 부담이 좀 덜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. 특히 가공식품 쪽, 동원이 죽 브랜드 쪽에선 거의 또 1등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제품들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릴 정도로 가공식품에서 제일제당을 좀 맹추격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PER이 한 8배밖에 안 될 정도로 주가도 나름대로 굉장히 저평가된 것 같아요. 워낙 지금 못 봤습니다. 장기간. 작년에도 사실 그 CJ 제일제당이나
일부 이제 가공식품 업체도 아니면 이제 라면 기업들 주가 올라갈 때도 유독 동원 FMB는 힘을 못 썼어요. 이제 실적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. 근데 올해부터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가격 부담 자체가 없어요. 작년에 뭐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본다면 지금은 한번 동원 FMB 또 이런 가격 인상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충분한 수혜가 예상되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식료 중에서 동원 F&B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가격적인 매력과 함께 또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들도 남아 있어서 앞으로의 흐름들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염승환 부장께서 리포트를 통해서 고른 기업도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? 네, 첫 번째는 그 더 네이처홀딩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FNF 떠올리시면 아마 이 기업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.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예,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디스커버리랑 약간 이제 어떻게 좀 경쟁하는 그런 이제 브랜드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FNF가 MLB를 갖고 있는데 이 더 네이처홀딩스는 또 NFL이라고 이제 미식 축구 아시죠? 네. 예, 그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서로 이제 경쟁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FNF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해외 매출이 없다 보니까 국내에 좀 한정지어 본다면은 이제 좀 사이즈가 조금씩은 좀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신발 쪽에서 그 이 디스커버리 브랜드가 사실 신발을 출시하고 나서 FNF가 굉장히 이제 매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이 뭐 분위기를 더 네이처홀딩스도 똑같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그래서 4월 말에 신발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런칭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매출액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해외 쪽이 아직은 좀 없긴 하지만 올해 연중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 진출이 예정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일본 또 중국엔 또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협력사 설립해가지고 중국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 같습니다. 이건 이제 어차피 해외 쪽은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주주분들이 불안해했던 게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브랜드가 이게 라이센스를 따와서 붙인 거잖아요. 이게 사실 디즈니 건데 디즈니하고 6년 또 장기 공급 계약에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좀 맺었어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올해 말에 이게 끝나거든요. 그럼 만약에 디즈니가 야 너네랑 하기 싫어 이래버리면 그냥 이거 못 쓰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럼 사실 더 네이처홀딩스 가치가 확 떨어지겠죠. 근데 6년 이제 계약을 또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년간은 또 이런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상당히 더 네이처홀딩스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좋은 좀 호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요새 의료업체들이 좀 상당히 좋은데 더 네이처홀딩스 주가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. 영업이익이 올해 한 22% 정도 오를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현재 PER이 한 7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. 의료업종 지금 평균 퍼가 한 13배 정도 되거든요. 네. 근데 그거에 딱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더 네이처홀딩스 지금 자리에선 좀 우리가 접근하기에 그렇게 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잃을 게 없는 좀 하단 자리니까 한번 더 네이처홀딩스도 소비재 기업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참 염승환 부장께서 의류 업종 계속 얘기를 강조하고 계시고 오늘은 더 네이처홀딩스 얘기를 해주셨어요.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바로 두 번째 픽한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종목입니까? RFHIC인데 제가 이 종목을 여기 들고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. 저도 진짜 오랜만이고. 네, 왜냐하면 이게 또 하이 리스크가 항상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년에 이제 하위 제재 받을 때 참 이게 이제 그 후로는 거들떠도 안 보신 분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. 요새 누가 뭐 5G 네, 얘기합니까? 맞아요.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졌고 네. 실적도 사실 이거 기대를 했는데 작년에 또 적자나 버리고 그러니까 실망을 정말 많이 줬습니다. 근데 역으로 이제 뭐 더 이상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. 5G 누가 기대도 안 하잖아요. 네. 기대도 안 하는 거는 이제 이 자리에선 더는 잃을 것도 없다.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했던 게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어요. 그래서 아 이것도 또 문제가 생겼구나. 근데 이 회사는 부채가 별로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굳이 유증을 할 필요 없는데 알아보니까 유상증자 내용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인데 회사를 이제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력 반도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제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차 들어가면 그 안에서 전자기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. 그 반도체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얼마 전에도 SK그룹에서 그 ST라는 그 전력 반도체 회사 하나 인수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대기업들도 이 시장이 좀 뛰어들고 있는데 이 전력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 GaN이라고요. 지라갈륨 소재가 있어야 된대요. 이걸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걸 만드는 거
방법이 여러 가지 소재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 많이 쓰이는 게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SiC, 그러니까 지라갈륨 SiC라고 하는데 이 소재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RFHC가 이제 투자한 거는 뭐냐면은 그 SiC가 아니라요 다이아몬드 소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다이아몬드 소재를 이용하면은 뭐가 좋냐면 에너지 밴드 캡이 되게 커가지고요. 고온이나 이제 고압에 굉장히 이제 내성이 좀 생기고 실리콘 대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SiC가 실리콘 기반이거든요. 그거보다 5배나 좀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열 전도도도 실리콘보다 14배, 구리보다 4배나 좋다고 하고요. 그리고 냉각 비용을 줄일 수 있대요. 냉각 비용을 줄인다는 건 뭐냐면은 공간 활용을 좀 많이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열을 좀 잘 배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쓸 것 같은데 RFHC가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이쪽에 좀 승부를 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883억 정도 유상자 공시는 물론 단기 주가에는 당연히 부정적이죠. 근데 유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회사가 그냥 빚을 갖거나 돈이 없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요일 날도 주가가 사실 아침에 급락했다가 오히려 반등을 해버렸어요. 오후 들어가지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RFHC 한번 올해는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또 제가 전력 반도체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쪽 시장이 진짜 커지는데 거기서 지라갈륨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서 국내 대표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한번 좀 저감해서 해보시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얘기해 주신 것처럼 RFHIC 같은 경우에 유중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를 않더라고요.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고. 오히려 그러니까 그 신한증권에서도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주말에 이제 보고서 검색을 하다가 네. 목표 주가 올려버렸더라고요. 네. 보통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 이 목표 주가를 낮춰버리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리고 또 하나금융에서도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RFHIC의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전력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돈이 되는 건 아닌데 전기차, 자율주행차 앞으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든 좀 전력 반도체가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. 근데 지금하고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물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. 그런 면에서 이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5G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새 5G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거의 자포자기 상태시잖아요. 그렇죠. 네. 예, 그게 왜냐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미국의 AT&T라든가 뭐 다른 쪽에 이제 그 발주가 나왔을 때 그 수주를 좀 따내는 그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. 미국에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나 미국 쪽에서 아직까지 뭐 추가 수주 가능성도 남아 있고 아직 그 발주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인도 쪽에서도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수주 따낸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잃을 건 없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5G 통신 장비 투자는 전 세계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5G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지금 실망은 하지 마시고 좀 반등을 한번 좀 기다려보는 좀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뭐 RFICC도 그렇고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고객사가 진짜 빵빵하거든요. 근데 5G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시장 관심에서 멀어졌고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더 나빠질 건 없다. 앞으로 투자도 더 늘어날 테고 그리고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도 좀 뛰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보자. 두 번째 종목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.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그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도 역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. 네. 부장님께서는 물론 이제 이전에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오늘장의 흐름이나 앞으로의 우리 스탠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그러니까 일단 지난주에 한번 미리 또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. 네. 공매도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는 것 자체 막연한 이제 불안감은 있죠. 당연히 투자자분들이 일단 또 지켜보자는 심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 초반에는 좀 변동성은 더 나올 가능성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나 한국 증시가 미리 전 손조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매도를 하는 이제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라면은 제일 좋은 재료는 결국 성장이 꺾이거나 긴축이 시작될 텐데 아직은 그런 시그널이 전혀 없고요. 네.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그 증권사에 나오는 그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매주 이제 주말에 써요. 그러니까 이제 한 주간에
그 전망이죠. 순이익 전망치를 쓰는데 이번 주에도 올라갔어요. 그래서 지금 어떤 한 증권사에서는 지금 PER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12배까지 떨어졌대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익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본다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그렇게 없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충분히 최근에 주가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이 있죠.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너무 달렸던 기업들보다는 지난주까지 오히려 좀 쉬었던 기업들,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하셔가지고 저가 매수.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본질에 좀 주목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SKIT 이제 청약이 끝났잖아요. 저는 지난주에 그 영향도 무시 못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거기에 돈이 거의 80조가 들어가 버렸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환불되거든요. 그래서 그 돈들이 또 주식시장에 뭐 다 들어온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자금들이 또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유동성은 다시 풍부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 월화 정도만 좀 변동성 견뎌내면 다시 한번 시장은 좀 위쪽을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히려 좀 주 초반 흔들릴 때 주식 비중 좀 늘려보자 이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앞에 그 과거 사례를 보여드렸을 때도 물론 일주 그리고 한 달 흐름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3개월 후에 봤을 때는 한 10% 이상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던 것처럼 좀 오늘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약간 흔들릴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기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중간에 또 하나 짚어주신 것이 공매도의 어떤 가격 효과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도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시장 전망이나 스탠스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공매도 제가 우려했더니 지금은 공매도 우려할 게 아니라 차라리 6월 FMC를 더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도 역시 뭐 비슷한 상황과 스탠스 투자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? 공매도는 어차피 수급적인 이슈예요. 그건 이제 개별 기업의 문제지 시장 전체가 이렇게 계속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데 그거 가지고 공매도를 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공매도도 어차피 빌려서 하는 건데 당연히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공포심이 분명히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쉽게 공매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. 다만 FMC에서 만약에 다음 달에 뭔가 뉘앙스가 이거 긴축으로 갈 것 같다. 이러면 이제 공매도 세력들한테 이건 좋은 빌미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6월에 있을 FMC 전에 뭔가 긴축 이슈가 나올지 그 부분에 더 여러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참 지금의 투자 심리 자체를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이런 불안감을 역이용할 수 있는 공포에 살 수 있는 전략도 지금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시장 전반에 대한 전망들과 또 여기에 따른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